안녕하십니까. 건방진 닥터스 최석재. 김태훈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정말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응급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선생님은 저희 일반적인 응급의학과 의사랑 조금 다르게 외상센터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쭉 해오셨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응급의학과의 응급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응급센터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외상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가 됐을 때는 사실 뭐 외상센터 이런 게 이제 처음 시작될 때였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우리 이국종 교수님,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제 아덴만 작전하면서부터 외상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대두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이벤트성으로 쫙 외상센터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면서 국민의 관심사가 됐었죠. 사실 외상센터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렇죠. 다 응급실로 왔잖아요. 네. 그렇게 외상 환자들이 많고 심각하고 또 치료받아야 될 과들도 워낙 많고 이랬는데 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과에서 막 자기 일정이 있고 이러니까 못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사실 사망률도 너무 높았죠. 네.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상센터가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모든 과가 같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마취과 이런 과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전문의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디시전이, 그러니까 결정이, 의사결정이 딱 결정이 되면 진짜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신경외과 연락하면 신경외과 1년차 연락되면 그 사람 이제 자기 보던 환자 놓고서 급히 내려와서 진찰하고 예. 2년차 연락하고 그렇죠. 2년차가 3년차 4년차 보고하고 맞아요. 교수님 보고 되고 그 과정 거치면 그것만 1시간 넘게 걸린다. 그렇죠. 그 사이에 환자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 가는 그런 거죠. 일이 또 많았는데 예.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극과에서 내려온다는 게 바로 극과 전문의가 바로 투입이 네, 된다는 바로 거잖아요. 투입이 되는 그리고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환자에 대한 CT를 바로 찍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과가 바로 이제 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신경외과와 외과가 동시에 수술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 좀 있죠. 이머전시하고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긴박하게 표현하긴 하는데 현실에선 더 더 긴박하죠. 긴박하죠. 외상 하이브리드 센터에서 환자 보고 나서 피 무슨 피 꺼지 쳤잖아요. 가득해가지고 막 난리 치던 그 현장 모습의 사진 그런 게 다 네.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저희도 있어요. 저희도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니까 유일하게 지금 저희 병원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유일하게요. 유일하게. 그럼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원광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ER이라는 시스템인데요. 환자가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CT가 바로 한 번에 전체를 다 찍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예. CT를 바로 찍는 거예요. 예, CT를 바로 그것까지 찍고 되나? 그 위에서 출혈이 되는 부분을 그 우리 혈관조영술이라고 있어요. 네. 영상학과에서 자주 하고 있는 건데 혈관들이 터져서 계속 출혈이 되는 부분을 그 혈관조영술 막아버려요. 그것도 그 베드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거는 대단하다. 네. 보통은 CT 찍고 다시 응급실 왔다가 또 네. 바이탈 안정되면 다시 현관조영술 가가지고 그렇죠. 또 그 시술하는데 또 몇 분 걸리고 맞아요. 그걸 그 한 자리에서 다 그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대단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타이밍, 그러니까 환자가 와서 그 엔지오, 그러니까 혈관 조영술 하는 시간까지도 사실 저희 병원이 평균 내면 거의 전 세계 탑이에요. 이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사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요 옆에서 요 응급실을 지나 옆에 있는 영상의학과까지 가는 동안 환자가 넘어갈까봐 그걸 그렇죠. 전전긍긍하면서 잡고 있는 게 이제 응급의학과 맞아요. 의사들인데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CT 찍고 바로 혈관조영술하고 바로 수술해서 배 열 수 있다 그러면 네. 그건 엄청 혁신적인 거죠. 공간들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그거를 한 병원을 지금 처음 저는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처음에는 의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의심하고 이게 될 것인지 의심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전에 제 앞에서 먼저 세팅하고 센터를 만들었던 그분들의 노력이 대단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그 외상센터 하면은 이제 드라마랑 그다음 이국종 교수님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처럼 외상외과 의사가 맨날 밥도 못 먹고 쪽잠 자면서 수술 혼자서 막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드라마
쪽에서 표현되는 거는 극적인 부분들을 표현한 거고요. 사실 외상센터의 외상외과가 한 명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외상외과라고 하면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머리 빼고 대부분 목, 가슴, 배, 뭐 이 골반 쪽 이런 데까지는 다 수술을 할 수 있고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각 파트별로도 나눠져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의 외상 전담 전문의, 그러니까 외상외과의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술이 가능한 아, 가슴, 배, 이렇게 목 이 가슴, 배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권역 외상센터는 외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외상외과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쪽 다치면 신경외과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가슴이나 갈비뼈, 폐 이런 데는 또 흉부외과, 다리 부러지고 뭐 팔 부러지고 이러면은 이제 정형외과,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복부나 이런 부분들은 외상외과,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문 앞에서 이제 그 환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응급의학과, 그리고 이제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초기 처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제대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의 예후가 결정이 되니까 응급의학과,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면 마취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ER이라는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영상의학과가 혈관 조영술을 해서 저희가 7개 과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어느 한 과가 메인이 될 수는 없고요. 7개 전문의 한번 모여서 어떻게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서로 의견 조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견 조율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메디컬 디렉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오늘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팀장이라는 직함이 있어요. 이분이 이 얘기를 다 듣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7개 과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예, 7개 과 중에 한 분이 되는데 그래도 외상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그 의료진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외상외과 영웅 한 명이 있어서 예.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현실에서는 안 없죠. 맞는 부분이에요. 네, 맞죠. 그러면은 처음에 외상센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계기 같은 게? 저 전공의 때 네. 이제 예전에 IT 재난이라고 해서 IT에서 알죠. 네. 2010년도에 지진이 한번 나고 그렇죠. 해일이 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사망한 환자들, 뭐 다친 환자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세계 각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이제 IT에 가서 이제 의료 진료를 하는 거죠. 지원을 해주고. 근데 그때 의료봉사를 갔었죠. 그때는 이런 재난이나 아니면 외상 관련된 거니까 그 개념이 잘 안 잡혔을 때요. 2010년 때만 해도 그런 외상 개념이 없이 센터 같은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한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국내에 있는 각 병원이 다 가는 거예요. 딱 갔더니 서울대 친구들도 있고 저기 연세대 사람들도 있고 고대 사람도 있고 CMC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상황. 다 섞고 있는데 서울대는 저쪽 지역에서 의료 진료를 하고 있고 성모병원 쪽은 이쪽에서 진료하고 있고 이제 이 거리가 한 500m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 마주보고 다 보는 거야.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네, 다 따로따로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원되는 것들도 다 제각각이고 아, 되는 질환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이 환자가 이제 재난에 의해서 손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었던 환자, 그다음에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이 재난 때문에 다 손실이 되고 약이 없어서 이제 약을 받아야 되는 뭐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들 병원을 어디로 선정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거기서 여기 안 돼? 그럼 이쪽으로 오고. 아이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예, 그때는 진짜 근데 비효율적이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서울대, 연대만 해도 서로 같은 나라에서 같은 의료를 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서울대 출신과 연대 출신이 서로 대화가 잘 안 돼. 서로 하고 난 이거 못 봐, 너는 이거 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 통일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렇게 나눠서 진료를 보고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효율적이지가 않는 거죠. 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돌아와서 피드백을 하니 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확하게 만드는 거죠. 이 재난에 필요한 지원팀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코이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이카하고 코피라고 해서 그 새로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제 의료진들을 이제 대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했고 이제 저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때도 가셨어요? 혹시 방사선이 어디 묻어 있는 아니 거는? 진짜 힘들었어요.